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은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강한 반등세로 이번 주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외국인 노름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이럴 거면 외인들 어제나 좀 덜 나가지,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또 주식이고 입맛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주말 동안은 잠시 주식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지난 하락폭에 비해서 제대로 반등이 나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중 한번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또 갈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주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대응 구간, 이슈, 시황이라든지 관심 종목 등 공유를 빠르게 좀 드리고 있고, 전일 추천을 드렸었던 한국선제, 하루 만에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고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2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으로 다소 지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 호가창 보면서 오를지 떨어질지 매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료로 도움 받으시는 게 충분히 더 좋으실 겁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그리고 담당자 설정을 이렇게 주식톡으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으며, 거래가 되시면 제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관리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로 거래해 주시는 게 후원 개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편하게 주식하는 조력자 옆에 두셨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일부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과 테이퍼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소식으로 바이든 정부가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슈 등으로 해서 미국장은 좋은 출발이 아니었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또 시초가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파적 발언은 강경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테이퍼링을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죠.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플러스 0.3%로 마감이 되었는데,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 부분은 테이퍼링이 연기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는 점, 현 연준 의장이 매파와는 반대로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데, 연임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장중에 국내 주가는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수급,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의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외인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기관이 또 더 크게 들어오면서 방어가 되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3,700억 이탈, 그리고 기관이 7,300억가량 또 순매수가 들어와 주었죠. 코스닥은 외인이 92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은 580억 정도 이탈이 되었습니다. 전일 예상한 시장의 흐름보다는 나름 준수하게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긴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밤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부분 분석가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가중이 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다음 주 ISM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이런 상승세에 추매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면 대체로 빨간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지수 음전환도 했다가 다시 양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이 민감하게 반응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만한 수준이면 잘 버텨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 두산중공업은 마이너스 2%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결국에는 종가 1.74%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죠. 고가는 거의 2.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전에 보신 것처럼 시장 외인들이 지속적인 매도세에도 원전 테마는 외인 수급들이 좀 골고루 들어와 준 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오늘 오를 만한 상승 이유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외인들이 많이 나가서 오늘 단타를 치려고 기관과 같이 들어와 주었다라는 부분, 굳이 이유를 좀 갖다 붙이자면 홍준표 관련해서 또 탈원전 적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두산 피어3 오늘 4% 이상 상승을 했었죠. 오늘 큰 상승으로 인한 수소 쪽도 살짝 다리 하나 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7% 마감, 큰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어제의 하락세를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하락을 면했다라는 부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필요한 건 주말에 리스크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될 수가 있겠고, 미장이 또 좋은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어제는 이렇게 또 외국인과 기관이 쭉 나가면서 주가를 심란하게 만들더니 오늘은 이렇게 또 쌍매수로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외국인의 노름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제는 쭉 나갔고 오늘은 또 들어왔고 수급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외인이 오늘 71만 7천 주가량 순매수, 개인은 119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기관은 49만 2천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기관은 대부분 주체들이 들어온 모습으로 연기금이 오늘 다시 23만 주가량 들어온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탈에서 오늘 이탈이 나오지 않은 부분,
또 좋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도 오늘 순매수로 72만 주가량 또 괜찮은 수급이었죠. 어제는 81만 주가량 나갔고 어제와 비교를 하자면 오늘 150만 주가량이 증가가 돼서 72만 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털고 나갔을 때 뭐 외국인이 더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 뭐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많이 받아 먹었다는 부분입니다. 기관도 이제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에 조금씩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은 오늘 다시 크게 들어오면서 어제 5만 주의 이탈은 단순 차익 실현 그리고 공매도에 의한 부분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받고 올라서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는 이런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거는 물론이고 연기금이 뭐 이만큼씩 들어오고 한번 빠지고 이만큼 들어오고 한번 빠지는 이런 모습, 현 시점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연기금이 지금은 나갈 마음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못해도 주가상 22,000원까지는 주가 흐름을 이렇게 돌려놔야 본인들도 손해를 안 보고 또 단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크게 빠져나간다라고 해도 기관들이 조금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일은 드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어제는 메인이 77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기관이 10만 주 나갔죠. 근데 주가는 4% 정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도 70만 주가량 들어왔고 기관은 거의 5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좀 들어온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1.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단순히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저점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나가면서 주가를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24%에서 플러스 2.5% 부분까지도 올렸었고, 종가는 이렇게 1.7%까지 이끌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한 4%가량 올랐다, 음봉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은 기관의 꾸준한 관심, 현재 연기금을 들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개인들이 이탈이 또 적어지겠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매일 차트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사실 별반 다른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금일 만약 이렇게 상승 흐름이 아니라 하락폭으로 마감이 되었다면 주말 사이에 또 이슈들과 다음 주 추가 하락세를 더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1.7% 정도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은 좋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5일선에서 캔들이 더 밀렸다면 추가 이탈에 대한 확률이 더 가속화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11선까지 되돌려준 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두산중공업이라는 주가는 언제쯤 다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 뭐 매물대로 치면 이 매물대입니다. 뭐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이런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21,000원대 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매물 구간으로 이 구간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은 25,000원, 26,000원 매물대에서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주가 흐름상 이렇게 조금만 올라도 현재 상황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또 매도를 치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 한들 또 윗꼬리를 길게 달 수도 있고 매물 소화 진통을 겪어야겠죠. 거래량 자체적으로 봐도 뭐 이때처럼 크게 나올 만한 이유도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전에 나왔던 이런 급등 흐름을 연출할 수 없는 걸까? 뭐 사실 저는 가능성을 낮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중은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이때처럼 우상향하는 그림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더 튀어줘야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또 약하게 만들어야겠죠.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나름 좋은 반등 흐름을 이어나갔고 다음 주 좀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 보면서 더 오를 수 있는 장,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한국선제 어제 추천드려서 25%가량 지금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최소 2달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 그리고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